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벌어진 한 장면. 한 남자가 젊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본 것이 진실일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로 보였던 여성이 가해자를 감싸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하려던 거예요. 오해예요. 하지만 CCTV에는 분명히 폭행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눈으로 본 증거일까요? 아니면 당사자의 증언일까요? 사건이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집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여성은 끝까지 그 남자를 감쌉니다. 왜일까요? 스톡홀름 증후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20년 전 실종된 한 남자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내가 사라진 날 나를 데려간 것은 내 친딸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비밀 계좌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과 20년 전 실종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로 그녀를 폭행하려던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오후 직장에서 퇴근하던 김민수 씨는 평소와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줘. 제발 나달라고.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김민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말이에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어요. 여성은 울면서 저항하고 있었고요. 남자는 뭔가를 소리치며 여성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신고하시겠죠? 김민수 씨도 그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김민수 씨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그 남자를 체포하려는 순간 여성이 갑자기 경찰관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 사람 잘못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경찰관들에게 매달렸어요.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뭐였을까요? 분명히 폭행이었는데.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걸까요? 경찰서 진술실에서 여성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던 거예요. 좀 거칠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담당 형사는 의아했습니다. CCTV 영상은 분명했거든요. 남자가 여성을 밀치고 소리치고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당사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여성에게는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수진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에는 분명히 그 남자가 당신을 밀치고 위협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담당 형사 박종영 경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벌써 세 번째 조사였거든요. 하지만 이수진이라고 신원을 밝힌 그 여성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오해예요. 그분은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려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숨기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결국 증거 부족으로 그 남자는 풀려났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37세. 그런데 이상한 건 그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 선임도 거부하고 할 말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기이한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수진은 우연히 도와주신 분이라고 했고 강민호는 그냥 지나가다가 도운 것뿐이라고만 했습니다. 박경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강민호가 풀려난 그날 밤 이수진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박경희에게 매달렸어요. 경희님, 제발 그분을 보호해주세요. 그분한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요. 무슨 위험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이수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위험해요. 그분은 제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린 거예요. 그 순간 박경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 우편함에 누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발신인도 우표도 없는 기이한 편지였죠. 박경희가 봉투를 뜯자 20년 전 날짜가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잉크 얼룩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쓴 것처럼 말이죠. 내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여러분, 이 편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수진과 강민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며 그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내 이름은 정태수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를 죽인 것은 내 친딸이다. 박경희는 잠시 읽기를 멈췄어요. 친딸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런데 편지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다. 진짜 악마는 따로 있다. 내가 평생 모아온 50억 원의 비밀 계좌를 노리는 자들이.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계속되었습니다. 내 딸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와 떨어져 살았다.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를 이용해서 내 돈을 차지하려 했다. 박경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 혹시 지금의 이수진과 같은 이름일까요? 그들은 수진이를 협박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아이 자신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독살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편지를 다 읽은 박경희는 급히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20년 전 실종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정태수 당시 45세 실종 사건. 2004년 11월 15일 마지막 목격 후 행방불명. 거액의 유산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있었으나 시신 발견되지 않아 실종 처리.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고인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딸이 있으나 신원 미상, 연락 두절 상태. 박경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수진. 그녀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어요. 20년 전 그때 7살이었다면 지금 27세. 박경희는 급히 이수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희님, 큰일 났습니다. 후배 형사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어요. 강민호가 공격받았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박경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수진을 보호하려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건가? 박경희는 중얼거렸어요. 20년 전 정태수를 죽게 만든 진짜 배우가 아직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의 살인, 50억 원의 유산,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복수. 과연 이수진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강민호는 왜 그녀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박경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머리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나요? 박경희가 물었어요. 익명 신고였습니다. 여성 목소리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만 했고요. 간호사가 답했어요. 박경희는 직감했습니다. 이수진이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2시간 후 강민호가 깨어났어요. 붕대를 감은 채로 박경희를 보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군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제가 정태수 씨의 변호사였습니다. 20년 전의 말이에요. 박경희는 숨을 멈췄어요.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태수 씨가 죽기 일주일 전 저에게 유언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딸 수진이를 보호해달라고. 그 아이는 순전히 피해자라고 했어요. 강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정태수 씨가 죽고 난 후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 아이를 버리고 말이에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6개월 전에야 용기를 내서 수진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태수 씨의 50억 원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아이를 쫓고 있었거든요. 그날 골목길에서 제가 수진이를 거칠게 대한 건 강민호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 그 아이를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가 그 아이를 뒤쫓고 있었어요. 박경희는 충격받았어요. 그럼 그날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였나요? 저는 급하게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20년 전엔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저항했고 그 모습이 폭행으로 보였던 거예요. 강민호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온 덕분에 진짜 위험한 놈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저를 감쌌던 거고요. 그때 박경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후배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님, 이수진 씨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방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박경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적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정태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들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수진은 무사할까요? 그리고 50억 원의 유산을 노리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박경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수진의 원룸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후였어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마친 상태였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신고했나요? 박경희가 물었어요. 아래층 주민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소방관이 말을 이었어요. 화재 원인이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어디 간 건지. 그때 박경희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이수진이었습니다. 경희님, 저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시간 후 박경희는 한적한 곳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이수진을 만났어요.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희님,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수진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박경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편지를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7살 때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서 말했어요. 내 아빠한테 이 약을 타라.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고.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주시는 물에 그 가루를 넣었어요. 그게 독이라는 것도 몰랐고 아빠가 죽을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7살 아이가 겪어야 했던 이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협박받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야 저는 제가 뭘 했는지 알았어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고 계세요?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의 형님들이었어요. 정태원, 정태호. 저의 큰아버지와 둘째 아버지였습니다. 박경희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였나요? 그분들은 아빠가 숨겨둔 50억 원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절대 돈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7살짜리 조카를 협박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히는 거죠? 박경희가 물었어요. 아빠가 죽기 전에 저에게 뭔가를 전해줬거든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이 열쇠가 뭘 여는 건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아냈어요. 은행 금고 열쇠였어요. 박경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50억 원의 위치를 아는 건 이수진 뿐이었던 거네요. 큰아버지들이 그걸 알고 계속 저를 감시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편의점 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위님, 그들이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20년 전 진짜 범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박경희는 이수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억 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빗속의 진실 마이너스 계속.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두 남자의 모습을 본 순간 박경희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20년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말이죠. 이수진 씨,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박경희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편의점 뒷문 쪽에도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위님, 저 사람들이에요. 큰아버지들이.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6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그중 한 명이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리 가세요. 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정태원이 비웃었어요. 수진아, 네가 가진 그 열쇠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제 그만 내놓으렴. 박경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입니다. 지금 당장 물러서시죠. 그때 둘째 정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이라고요? 하. 경위님,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 검찰, 심지어 경찰청장까지 우리와 친분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순간 박경희는 깨달았어요. 왜 20년 동안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는지를 말이죠. 이들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던 거예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정태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열쇠를 내놓으면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주마. 하지만 계속 고집부리면. 그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걸로 죽었다는 거 기억하지?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드릴까?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발. 바로 그때 편의점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강민호였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당신이. 그때 그 변호사로군. 정태호가 강민호를 알아봤어요. 20년 전에 도망간 겁쟁이 말이지. 이번에도 도망갈 건가?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수진이를 지키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3대5, 게다가 상대방은 무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20대 남자가 갑자기 카운터 뒤에서 일어나더니 정태원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저씨들,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알고 이래요? 당장 나가세요. 정태호가 그를 무시하며 주사기를 들었는데,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고. 순간 편의점 알바생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는 몰래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핸드폰으로는 생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의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 빨리 신고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시청자 1247명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정태원과 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생방송으로 모든 게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야, 그거 당장 꺼. 정태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청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이 몰래카메라 방송을 하다가 우연히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게 된 거예요. 형님들, 이제 끝났어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어요. 이게 그렇게 원하던 거죠? 가져가세요. 대신 이제 그만 저를 괴롭히세요. 하지만 정태원이 열쇠를 받으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쇠가 두 개로 분리된 거예요. 이수진이 손에 쥐고 있던 건 복제품이었고 진짜 열쇠는 목걸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속았지? 이수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보물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둬라고. 바로 그때 경찰들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박경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태원, 정태호. 당신들을 20년 전 정태수 살인 사건 및 현재 협박,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남아있거든요. 정태원이 수갑을 채우면서 씩 웃었어요. 수진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 이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친엄마 말이야. 정태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니? 여러분,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이수진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수진의 어머니의 충격적인 정체와 50억 원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밝혀집니다. 과연 이수진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에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정태원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김명숙,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 네가 찾고 있던 엄마 말이야. 이수진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여자는 지금. 정태원이 싱긋 웃었어요. 정신병원에 있다. 20년 동안 미쳐서 말이지. 박경희도 충격받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정태수를 죽인 후에 그 여자를 찾아갔거든. 50억의 위치를 말하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좀 심하게 다뤘지. 이수진의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20년 동안 수진이만 중얼거리며 살고 있어.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내 딸을 찾아달라고 울부짖는다고 하더라. 정태원의 말에 이수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요. 하지만 정태원은 입을 다물었어요. 마지막 카드를 너무 쉽게 내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박경희는 컴퓨터 앞에서 밤새 정신병원 명단을 뒤지고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입원해 있는 김명숙이라는 이름의 환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있다. 드디어 찾았어요.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시골의 한 정신병원에 김명숙 47이라는 환자가 20년째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박경희는 즉시 이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요? 5호실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이수진과 닮은 눈매였어요. 어머니.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김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수진을 본 순간. 수진이. 내 수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이수진을 꽉 껴안았어요. 진짜 수진이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두 모녀는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김명숙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조심해야 해. 그들이 아직도 노리고 있어. 누구요, 엄마? 정태호만이 아니야. 진짜 배우가 따로 있어. 김명숙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내가 20년 동안 미친 척 연기했던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 이수진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미친 척 연기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김명숙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귓속말로 말했어요. 현재 국회의원이야. 정태수의 50억이 사실은 그 사람 돈을 횡령한 거였거든. 박경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국회의원이라고? 이름이 뭐예요? 박성호. 현재 여당 원내대표야. 김명숙의 말에 이수진과 박경희는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박성호 의원이라면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건의 배우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박경희가 물었어요. 김명숙이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숨겨뒀어. 정태수가 남긴 진짜 증거들이야. 상자 안에는 통장, 녹음 파일, 그리고 계약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든 게 박성호와 정태수 사이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김명숙이 말했어요. 50억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돈은 500억이 넘어. 그 정치인이 20년 동안 빼돌린 국가 예산이거든. 바로 그때 병원 밖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김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켰다. 그들이 왔어. 수진아, 이걸 가져가. 김명숙이 상자를 이수진에게 밀어줬어요. 뒷문으로 도망가. 박경희님과 함께.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는 괜찮아. 20년 동안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병원으로 들어오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보였어요. 이번엔 정말 프로들이었어요. 박경희가 이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박경희는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고를 취소하라고요? 왜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니요. 바로 그때 이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이수진 양, 나는 방송국 탐사보도팀 김 기자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권력자라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못하겠죠? 그리고 김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찐따민수 유튜버의 영상이 지금 10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수진은 깨달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전 국민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김 기자님, 인터뷰하겠어요. 모든 진실을 말하겠어요. 단독 보도입니다. 20년 전 50억 원 살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몰렸어요. 이수진의 인터뷰가 시작되자 시청률이 30%를 넘어섰어요. 3일 후 박성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20년 전 정태수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어요. 이수진이 마침내 은행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과연 정태수가 진짜로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금고의 열쇠를 돌렸어요. 2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죠. 금고 문이 열리자 이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아니라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와 문서 상자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뭐지? 이수진이 첫 번째 하드디스크를 꺼냈어요. 겉면에는 대한민국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경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20년간의 정치인들 대화 녹음,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후원금 거래 내역, 국정농단 관련 결정적 증거들, 검찰, 언론, 재벌들의 유착관계 증거.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기록해뒀다고? 이수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상자에서는 편지가 나왔어요. 정태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 나라의 썩어빠진 권력들을 모두 세상에 알려라. 그것이 아빠가 죽는 이유이자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이수진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전국의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버지가 20년간 목숨을 걸고 모은 이 나라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공개되자 현직 국회의원 12명이 즉석에서 사퇴를 발표했어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대기업 회장들의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어요. 부패 정치인 12명 구속, 관련 기업 세무조사 착수,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 출범, 새로운 투명성 법안 제출, 정태원, 정태우 무기징역, 박성호 전 의원 징역 25년, 이수진 모든 혐의 무죄. 그리고 정부가 정태수의 희생을 인정하고 이수진에게 50억 원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수진은 50억 원 중 3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어머니 김명숙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이름은 빗속의 진실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우리 수진이. 이제 정말 자유야. 강민호 변호사는 이수진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계속 도움을 주었고
박경희는 이 사건의 공로로 경정으로 승진했어요.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온 나라를 바꾸는 거대한 이야기가 되었네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